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제시가 최근 모악산 축제에서 처음으로 관광객들에게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현직 시장의 자녀가 출연한 뮤지컬 공연에 수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최근 마무리된 모악산 축제장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각각 3편의 뮤지컬이 공연됐습니다. 당시 김제시는 금구면의 특색을 살린 창작 뮤지컬을 준비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뮤지컬이 올해 새롭게 마련됐지만 이 뮤지컬 공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뮤지컬 공연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의 자녀 A모 씨가 첫날 공연에는 연기자로 출연했으며 둘째 날 공연에는 안무 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김제시는 행사 당일에야 A 씨가 박 시장의 자녀인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날 무대에 와서 그래도 시장님 그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무대에 와서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님 그림이 있었어서 알렸지.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또 다른 뮤지컬 작품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연기자로 출연한 2편의 뮤지컬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근까지 A 씨가 참여한 3편의 뮤지컬에 들어간 김제시 예산은 모두 7,300여만 원입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제시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에 여기 왔었나 신무자가 그리고 본인이 왔더래야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김제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서며 해당 뮤지컬 공연과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김제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박준배 김제시장. 이따른 딸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제시를 향한 시민들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남원 광안루 건립 600주년을 맞아 전통 누각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됩니다. 남원시가 올 한 해 동안 춘향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통해 광안루와 우리나라 전통 누각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합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광안루 정문입니다. 광안루 건립 600년 역사적 의미가 담긴 현판이 새롭게 내걸렸습니다. 광안루원 안에 있는 광안루는 조선 초기인 1419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로 보물 제28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원시는 건립 600주년을 맞은 광안루를 재조명하고 전통적인 누각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광안루 건립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광안루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또 앞으로 이곳 남원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판식을 준비했습니다. 남원시는 광안루 600주년을 맞아 이달부터 광안루원 무료 야간 개장을 오후 7시에서 9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는 광안루원 1원에서 제89회 춘향제가 열립니다. 금년도 제89회 춘향제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금년도에 목룡 놀이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갖고 준비를 했고요. 올해 춘향제에서는 춘향제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춘향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거리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각 지역에서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으로 춘향이 보러 오세요. 남원시는 여름 휴가철인 8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6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해 축하 공연과 체험 행사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평양 부병루와 진주 촉성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으로 불리는 광안루, 4대 누각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는 광안루의 역사적 가치가 6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조명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케이블 TV의 콘텐츠 파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 케이블 TV 방송 대상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한 지역 채널 SO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올해 케이블 TV 방송 대상은 콘텐츠의 다양성과 공공성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한 해 케이블 TV는 드라마에서부터 예능, 음악까지 장르를 넘나들고 지역의 재난 발생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수상 범위를 넓혀서 케이블 TV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특별히 지역성이 강화되도록 이번 강원도 산불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저희들 케이블 TV 지역 채널들이 매우 신속하게 재난 방송을 하고 2019 케이블 TV 방송 대상. 먼저 보도와 교양 등 14개 부문에서 우수 프로그램과 제작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지역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작품이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맡은 바 소임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핫 옴니채널상과 핫 클립상이 처음 생겼습니다. 지역 방송의 플랫폼 확장에 주목한 것입니다. 지역 채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역의 좋은 정보들을 전달하고 또 재미난 영상 콘텐츠와 카드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방송과 함께한 지자체를 뽑는 우수 지자체상도 신설됐습니다. CJ 헬로와 재난을 넘어 문화, 관광, 교육, 복지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와 케이블 TV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롤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케이블 TV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SO 지역 채널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플랫폼 서비스의 글로벌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콘텐츠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케이블 TV. 그중에서도 지역 이슈의 공론화부터 주민의 안전망까지 지역 방송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정읍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읍 방문회를 운영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정읍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내 한 중앙에 있는 공중 화장실의 상태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읍시기동 공용주차장입니다. 평일에도 주차장에서 빈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시기동 성당과 우체국 등 정읍 시내에 인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주차장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확인해봤습니다. 남자 화장실 대변기가 떨어져 나간 채 방치돼 있고 화장실 손잡이는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언제 고장났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화장실 한편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세면대는 물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옆 여자 화장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정도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실 건물에 표시된 정읍시청 관리부서에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읍시는 현장을 확인한 뒤 바로 고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소개하려고 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력은 없어서 공공근로 해가지고 청소는 이제 하고 있는데. 올해 정읍 방문회와 함께 대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 정읍시. 가장 기본적인 공용시설 관리 개선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창군이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순창 지역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주거안정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 신청이 불가능한 일반 주민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은 올해부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안을 살펴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순창 지역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가의 60% 내에서 최고 5천만 원, 전세는 금액의 80% 안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순창군은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우리 이제 공무원들 신규자들이 이렇게 순창군에 배치가 되다 보면 우선 먼저
그 주거에 대한 걱정이 많고 또 일정 부분 그 주거 때문에 인근 대도시로 이렇게 그 생활 주거지를 찾아서 이렇게 순창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어떤 인구 시책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같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창 군민들은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공무원에만 한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상 확대 등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그 정규 인구 늘리는 것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신다는 말씀에는 저는 찬성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거에 그 귀농 귀촌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층 공무원들의 거주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겠다는 순창군.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 미주택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김제시가 올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기 위해 백구면 부용저수지 일대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용저수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반대에 나선 지역민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대로 다 나가세요. 네? 차 2대도 묻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세요. 김제시 관계자와 지역민들이 스마트팜 예정 부지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예정 부지인 부용저수지의 지반 조사를 위해 땅을 메우려는 시도를 했지만 주민들은 김제시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매립을 시도한다며 이를 막아선 것입니다. 주민과 협의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 해놓고서는 일방적이에요. 통보. 그러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주민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서로 교환해 나가야 되는데 김제시는 주민들을 설득해 예정됐던 지반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조사 인력을 철수했습니다. 스마트팜 밸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김제시의 무리한 공사 진행을 지적하자 김제시 관계자는 스마트팜 밸리 협의체를 확대해 주민들과 함께 지금의 고착 상태를 타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분 반대하시는 분들 또 주민협의체에 함께 참여를 하셔서 충분히 토론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제시는 협의체 구성원을 전라북도 관계자까지 참가해 다각도로 이를 논의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밸리로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김제시. 확대되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제12회 남원코리아 오픈 국제롤러대회가 남원시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개막해 24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대회에는 중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 14개국 2,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스피드 트랙과 슬라럼, 인라인 하키 등 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롤러 종목으로는 국내 유일의 국제대회이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행사라고 남원시는 설명했습니다. 남원시는 2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롤러는 재미있고 또 박진감 넘치고 스릴이 넘치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보시면서 즐거움과 함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회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8명은 중립터널 개설 공사와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과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점을 찾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요즘 우리 지금 미세먼지도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 정읍에도 그러한 유사한 어떤 열병합 이런 시설이 드러나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더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지 않냐 생각이 돼서 이번에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현장 방문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스마트 농생명과 관련한 혁신적인 농업정책 마련을 위한 농어민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전북지역 농어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상민 전북지역 농업위원장은 정부의 농업정책의 실질적 소득 중심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노웅래 국회의원도 참여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람 중심의 이런 농정을 펼치고 또 농업의 국민적 가치가 존중이 되고 사람과 또 자연이 공존하고 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이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도 농업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도 농촌에서 소득을 올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 농어민들의 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다면 농업하면은 이제는 손으로 논 갈고 밭 갈고 하는 시대였다 그런다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농업이 과학이고 농업이 경영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농어민들이 생산한 이런 여러 가지 생산물을 제값받게 해주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시가 경운기와 트랙터와 같은 도로주행이 잦은 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등화 장치 부착 작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올해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기계 400대의 무상으로 안전등화 장치를 부착해줄 예정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안전등화 장치 부착을 완료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농업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농기계를 보유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인 꾸러미가 남원시 노암산업단지에 70억 원을 투자해 김부각 생산공장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와 꾸러미는 최근 남원시청에서 투자 협약식을 갖고 노암산업단지 7,800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꾸러미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가동을 시작해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김부각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투자 협약을 계기로 남원의 김부각 사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제시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시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의 주택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연도별 가격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습니다. 김제시 심의 대상 개별 주택은 2만 4천여 호이며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3.46%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은 4월 30일 결정 공시되고 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은 김제시청 세정과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5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공직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김제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향상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사례 소개와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공직자들의 대응 요령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에게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는 걸음 너에게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